청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바른 에그리컬처의 대표 정찬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이제 바른 에그리컬처 육묘장인데 심장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종을 계속 생산을 해줘야지만 저희 전체 시설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순차적으로 되는지는 좀 보여드리자면은 일단은 여기다 씨를 먼저 넣어야 되잖아요. 여기 스폰지가 이렇게 있고 요 스폰지 2장이 들어가요. 이 2장의 스폰지를 여기다 이렇게 넣게 되거든요. 자, 요거 또 보시면 여기 구멍이 다 나 있죠. 요거가 이렇게 구멍 하나씩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돼서 이 기계를 키면요, 이게 씨를 넣는 기계인데 지금 공기 소리가 막 들리시나요? 이렇게 해서 이 공기로 씨를 하나씩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 씨가 좀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 코팅이 되어 있는 씨앗이거든요. 네. 코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물에 녹아요. 이 코팅은. 이 코팅을 함으로써 요 자동 기계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발화율도 좀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고, 여기서 제가 이 페달을 누르게 되면요, 이 공기가 끊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은, 자, 공기를 한번 끊어볼게요. 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씨앗이 지금은 이렇게 사이드로 떨어졌지만 이렇게 덮어놓고 있을 때는 이 아래로 하나씩 떨어지겠죠. 그럼 이 씨앗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기계가 좀 비쌀 것 같은데요? 이거가 600만 원 정도? 이거 국내에 없어가지고 수입해서 한 거예요. 중국 같은 데가 의외로 중국이 되게 좀 농업엔 선진국이에요. 이런 기계 같은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좀 해외 상품을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거가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은 지금 이렇게 육묘 틀에다가 이렇게 저희가 로딩한다고 하거든요. 로딩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씨가 다 들어가 있네요. 예. 이렇게 해놓고 이 준비된 씨앗을 저희 이제 발화실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수증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예. 수증기가 많이 나오는데 좀 훈훈하고요. 여기에다 놓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발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씨앗이 발화되고 있어요. 우와. 예. 이거를 하나하나 발화시키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동화된 공간을 만들어 놔서 발화를 시키니까 훨씬 균일하고 노동력도 덜 들어가는 그런 발화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한 3일 정도 발화가 되면요, 예, 이 트레이째 갖고 와가지고 저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씨앗에는 영양분이 없으니까 저기에다가 이제 영양분도 집어넣어주고, 저는 미생물을 좀 많이 사용하는데 미생물을 접종시키게 되면은 색깔이 이렇게 녹색으로 변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스펀지가 녹색으로 변한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생물들이 그 영양분도 소화시키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죠. 요 시설에는 지금 이 선풍기 같은 게 돌아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열이 발생을 해요. 예, 이 열이 한 곳에 고여 있으면은 이 식물들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선풍기도 돌려주고 에어컨을 계속 돌려서 공조 장치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습도도 맞춰주고, 그리고 여기에는 CO2도 들어가서 다른 데보다 한 30% 정도는 빨리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조절이 되면은 더 생장 속도가 빠른 거네요? 예, 가장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어야지만 이제 1년 내내 균일한 모종이 나가게 되고, 좋은 모종이 나가니까 좋게 농사를 질 수가 있는 거고, 저희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이제 편안하게 농사를 지셔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한 며칠 정도 자라는 애들이에요? 저 안에서는 3일 정도 자라고요. 요 바깥에서는 15일 정도 자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늘 생산 주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다른 데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더 빠른 편인 거예요? 훨씬 빠르죠. 다른 데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다면은 저희는 20일 안쪽으로 나가는 거니까 속도가 다르죠. 빨리빨리 나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육묘라는 게 잘 몰라서 그런데 되게 어려운 건가요? 이거는 어렵고 쉽고의 문제를 떠나서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한 거거든요. 수경 재배용 육묘는 전국에 어느 육묘장도 해주지 않아요. 매일 수십 개씩만 해주는 그런 육묘장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걸 해줌으로써 저희하고 협력 농작분들이 쓸 수가 있는 거죠. 해야만 한다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전기가 돌아가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전기세나 이런 거 좀 많이 나오진 않나요? 최대한 그래서 전기를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켜져 있지만 이거는 좀 보여드리려고 켜놓은 거고, 저는 이게 밤에 키워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부에서 열이 나와요. 여름에 안 그래도 낮에 더운데 이것까지 켜져 있으면은 에어컨 용량이 크겠죠. 근데 저는 밤에 켜놓음으로써 그걸 시간을 피하는 거고요. 겨울철에는 밤이 추워요. 밤에 이게 켜져 있으면은 히터 용량이 좀 덜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좀 지혜롭게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단열을 신경 써가지고 난방비나 냉방비를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도 지금 단열 때문에 저렇게 붙여놓으신 거예요? 예, 단열이 되게 중요해요. 자랑을 하자면 작년에 이거 상을 받았는데, 단순하게 제가 설계해서 상 받은 게 아니라 요즘에는 AI가 또 유명하잖아요. 이거 챗GPT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 계산대로 설계를 해서 만든 거거든요. 기존 시설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요즘 농업인들도 좀 스마트해야 되니까. 상금 200만 원 받았는데 직원분께서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셔가지고 100만 원만 보내셨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한참 후에 100만 원밖에 안 보내셨는데요 전화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100만 원 받아서 가족들하고 소고기 사 먹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옛날 하우스를 개조를 한 거예요. 신형 하우스 보러 가시면은 좀 느낌이 다르겠지만은 여기는 좀 정리가 좀 안 되고 좀 너저분해요. 이게 스마트팜이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예, 맞아요. 저는 근데 제가 스마트팜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스마트팜은 마치 뭐 기술이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농사는 기본적인 규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스마트팜 하시는 분들은 뭐 30평, 40평에서도 수익이 날 거라고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은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스마트팜이라는 그런 말보다는 수경재배 농장이다라는 말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도 스마트합니다. 뭐가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이거 양액기 돌아가는 거고, 하루에 뭐 수백 번씩 돌면서 계속 영양분을 펌핑을 해줍니다. 영양분을 그냥 펌핑해주는 게 아니라 딱 맞춰서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물을 재사용을 해요. 양액이 소모가 될 거 아닙니까, 영양분이. 그거를 맞춰서 다시 보충을 해준 다음에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장 큰 일꾼이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네요. 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필터 해주는 거고. 예. 이제 여기는 좀 어린 모가 심겨져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NFT라는 거거든요. 방막 수경 재배라고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 물이 되게 얇게 깔려 있어요. 막처럼 얇게 깔려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양액이. 근데 여기 안에 물이 그렇게 많진 않네요. 네, 많이 안 흘러요. 양액의 사용이 되게 적어요. 이걸 재사용하다 보니까 친환경적이고 비료값도 아낄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되게 단순한 시설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양액이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뿜어져 나와서 이 고무옷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높고 저기가 낮아요. 이게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가 있나 보네요. 이렇게 해서 물이 이게 뿜어져 나오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아래로 흘러서 물탱크에 모이고 필터링 돼서 다시 일로 오는 거예요. 양액이 섞여져서.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일단 시설비가 가장 저렴하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농법이기도 해서 레퍼런스가 많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좀 영세한 환경에서는 좀 가장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건 다 공부를 하신 거예요? 한 1년 정도 공부했어요. 어떤 농법이 가장 좋을까를 고민한 것도 1년 정도 되고, 시설을 직접 설치하기 위해서 한 시간도 꽤 길었고요. 이거를 모르고 누군가에게 맡기면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평당 한 80 정도 나올 거예요. 내부 시설만 해도 그 이상 그 정도 나올 거고. 그런 거는 제가 원하는 농법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제 스스로의 기술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제가 공부를 많이 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대한 좀 시장이 넓어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회사를 하나 구해가지고 그쪽에서 엔지니어링을 맡고 제가 직접 설치를 하게 된 거죠. 그게 아무래도 제 기술이 되게 된 거에 큰 요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원래 대표님은 그 농사를 지으셨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농사 안 졌었습니다. 뭐 귀농한 지 지금 5년 차인가 6년 차가 됐고요. 그전에는 용접을 했어요. 용접이요? 네, 뭐 한국에서도 용접했고 호주에서 한 1년 정도 용접했는데, 마지막으로 용접했던 건 호주에서 용접했다가, 사실은 이제 아예 이민 가려고 비자 문제 해결하려고 잠깐 여기 들어왔다가 아버지한테 코가 껴가지고 농사가 짓게 됐죠. 그럼 아버지가 원래 농사를 지으셨던 거예요? 아버지도 저보다 한 6개월 먼저 귀농하셨어요. 본격적으로 좀 차이가 귀농하신 얼마 안 나네요? 예. 한 학기 꾸른 거랑 비슷하죠.
근데 잘했죠. 귀농하기 잘했죠. 근데 처음에는 좀 막막했어요. 여기서 처음에 토경 지을 때 어머니 아버지하고 저하고 셋이서 1년 내내 농사 지니까 3,9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수익이요? 수익 매출이요? 말고 매출이요. 제가 용접할 때는 2달이면 한 1,300 벌었거든요. 예, 못해도. 근데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한테 수경재배 해야 됩니다 했는데 아버지가 그때는 엄청나게 반대하셨어요. 어마무시하게 반대하시다가 제가 좀 실적을 보여드리고 나서 설득을 되셔가지고 저쪽 동에도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이제 시범작으로 지은 거고 거기서 성과가 나오니까 여기다가도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진짜 용접이 특히나 호주에서 하셨으면은 벌이가 진짜 괜찮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 괜찮았어요. 그건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1년 딱 했어요. 내가 용접은 한국에서도 좀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호주의 블루스코프라는 데에서 용접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용접하다가 거기서 이제 용접하는 사장님이 저를 정말 좋아한 거죠. 저 용접 좀 잘했거든요, 진짜. 그래가지고 원래 다시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네. 다시 여기 오게 됐습니다. 그런 벌이를 포기하고 단순히 농사라고 했을 때 처음에 메리트를 못 느끼셨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는 떠돌아다니는 게 지쳤었어요. 네.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떠돌아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고 가족, 고향 이런 게 좀 그리웠고 좀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을 때 정말 친하던 친구의 그 부고 소식을 들었어요. 호주에서 사귄 친구고 호주에서 정말 재밌게 같이 지내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이제 안 좋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선 이제 회의감이 확 든 거죠. 네, 거기서 아버지가 이제 저를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타이밍에 아버님이 예. 농사를 그러면은- 시작하셨고 네, 운명을 바꾼 거죠. 제 운명을 바꾼 거죠. 처음엔 어떠셨어요? 이게 저 보면은 등치가 있잖아요. 카메라에선 더 뚱뚱하게 나오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쪼그려 앉아서 하려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 당시엔 이게 아니었으니까요. 예. 하루 종일 하니까 뭐 아버지 말 맞다나 오리걸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험한 일을 오래 했어가지고 몸 쓰는 일이 그렇게 무섭진 않은데도 진짜 너무 지옥 같았어요. 가장 싫었던 거는 이제 성과가 없다는 게 너무 싫었죠. 저는 성과가 있어야지 좀 재밌게 하는 사람인데 잡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잡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 다른 농법을 해야겠다 생각도 하게 되고 전 무작정 그래서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인터넷이라는 좋은 교재가 있으니까 외국의 자료 같은 것도 좀 많이 보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농사가 잘 안 되고 나서도 거기에 대한 좀 부모님 반발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차 좋은 거, 뭐 제네시스 같은 거 한 대 폐차시켰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담력이 대단하신 거죠. 그리고 편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을 벌려면은 돈이 안 되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돈이 안 되는 것부터 해야지 돈을 나중에 벌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 와이프 되게 존경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와이프의 말을 들어서 지금 요 자리에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 아내분은 여기 와서 만나신 거예요? 네, 한국 와서 만났습니다. 되게 빠르게 결혼했어요. 12월 말에 만나서 2월인가에 동거 시작해서 7월에 혼인신고하고 10월에 결혼했습니다. 호주에서 사셔서 그런지 굉장히 저희 와이프가 결단력의 화신이에요. 내가 10시 넘어서 스타벅스에서 만났는데 딱 만나자마자 우리 잘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너무 멋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와이프가 저희가 마음에 들었는지는 별개고. 그때는 이제 농사를 한 몇 년 차 때 만나셨던 거예요? 그때 뭐 1, 2년 차밖에 안 됐을 때였죠. 햇병아리. 그때 이제 한창 막 공부하고 계실 때 만나신 거예요? 네, 공부하고 그때는 이제 용돈이 부족해서 만나고 난 다음에 헤어지면서 저 쿠팡 알바 가야 된다고 로켓 배송 알바 가야 됩니다 하고서 나왔어요. 네, 그런 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먹고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매력이 있었나 봅니다. 그럼 농사 하시면서 이렇게 알바도 하셨던 거네요? 네네네네. 왜냐면은 겨울철이었거든요. 한겨울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뭐 그럼 먹고 살려면 뭐라도 해야죠. 네, 저는 뭐 그런 거에는 전혀 주눅 드는 거 아니어가지고 그냥 말하고 왔습니다. 저 쿠팡 알바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쭉 나갔습니다. 그래도 그 농사가 잘 그때는 안 될 때였는데도 네. 아내분께서 많이 좀 비전이나 이런 걸 많이 보셨었나 보네요? 와이프가 저보고 그랬어요. 저평가 우량주다. 뭐가 저평가되고 뭐가 우량주인지 모르겠는데 저를 되게 좋게 봤습니다. 사랑하는 와이프 말을 맞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또 제 의무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은 아내분께서 가끔 농사에 뭐 도와주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보다 더 바쁜 사람이라서 도와주진 못해요. 제가 많이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하죠. 여기 자주 와서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식사도 하고 애기랑도 시간 보내려고 노력하고 늘 고맙습니다. 아내분께 한마디 해주시죠. 장 원장님 늘 제가 신세가 많습니다. 사랑하고요. 그리고 우리 유찬이 잘 키워서 미용사를 만들던 농사꾼을 만들던 성실하고 멋진 사람으로 만듭시다. 그리고 나랑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일하고 계신 부모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너무 영상 편지를 많이 쓰는데 좋은 성과 만들려고 노력하니까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그리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어머니 아버지가 바라는 일일 거고 그리고 제가 유찬이에게 남겨줄 일이기도 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한마디. 아들이요? 네. 유찬이 말 못 알아듣는데 아들아 나는 네가 진짜 제일 좋아. 날 너무 많이 닮아가지고 아주 아빠가 너무 환장하게 사랑한단다. 바라는 게 있다면은 착하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고맙다 야. 나중에 보겠지?